자, 인사. 들리세요? 들리세요? 예, 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 등록하고 오신 분은 크게 오늘 수업에 예의치 마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2주 이제 휴강하죠. 다음 주 2주 휴강하고 1월 달부터 새로 출발하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보시면은, 저번 주에 한 거 잠시 볼게요. 저번 주에 한 거. 332페이지 한번 봅니다. 잘 들리세요? 자, 332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시장가치 기준원칙 나옵니다. 시장가치 기준원칙. 조문입니다. 검은 박스 보셔야 돼요. 332페이지. 자, 시장가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시장가치란 것은 첫 번째, 시장이란 것은 통상적인 시장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그 다음에 기간이란 것은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그 다음에 거래는 신중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 요거가 떠올린 감정평가에서의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시장가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 있죠. 시장가치 외의 가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의사 동그라미 되어 있죠. 법령에 따른 규정, 의뢰인 요청, 사회 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현황 기준원칙이 있습니다. 현황 기준원칙. 현황 기준원칙의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감정평가사는 기준 시점 되어 있죠.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기준원칙. 그 밑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되어 있나요? 이것도 법의사입니다. 법의사. 법령에 따른 규정, 의뢰인 요청하죠.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그 정도. 자, 또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은 개별 물건 기준원칙 나오죠. 개별 물건 기준원칙. 원래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각각 평가하는 것이 여기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외로 세 가지 있습니다. 일괄평가, 구분평가, 그 다음에 부분평가. 그래서 일괄평가라는 것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됩니다.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하여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괄평가. 동그라미 세 번째 보니까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죠. 가치가 달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대상 부동산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또 넘겨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이 339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준 시점.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눈을 한번 읽어만 보세요. 339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사는 일단 기준 시점 잡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대상 물건의 평가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짜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날짜가 어떤 날짜입니까?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입니다.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가격조사가 가능해야 된다. 그 정도. 자, 왼쪽에 가치가격 한번 봅니다. 가치가격. 왼쪽. 가치가격 한번 보시고, 가치라는 것은 현재값, 가격이라는 것은 과거값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개, 가격이라는 것은 하나, 요 정도. 자, 또 한번 넘겨볼까요? 자, 341페이지. 341페이지에 오른쪽에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되어 있습니다.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서 우리는 개요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형성 요인에 세 가지하고 발생 요인에 네 가지. 형성 요인 하게 되면 일직이라고 그랬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 발생 요인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유히 나와 있죠.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그 다음에 이전성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가치가 일어납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345페이지 한번 볼게요. 345페이지. 345페이지에서 우리가 1번, 2번 체크했습니다. 1번, 2번. 균형의 원칙.
내부 균형이죠. 우리 부동산의 어떤 내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뭘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능적 감가되어 있죠. 기능적 감가하고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외부 적합입니다. 경제적 감가죠. 경제적 감가의 지역 분석. 그래서 우리가 개 한 거 기억나세요? 지 밖에는 어떻게 하고 지 안에는 어떻게 하고 개 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정상적인 게 아니죠. 기억 안 나야 정상적이죠. 자, 오늘은 350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잘 보기만 봅니다. 350페이지. 그래서 11월, 12월 공부라는 것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집에 와서 굳이 뭐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참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30회 넘어가면서 해서 뭐 계속 29회부터 31, 2, 그 다음에 3회 빼고 4, 5, 6회 계속 나와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요 말은 뭡니까 하면은, 자, 이런 우리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다 볼게요. 자, 요게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는 평가할 때 항상 뭐부터 한다고? 지역을 먼저 한다고. 지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옵니까? 개별 분석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집주의 환경을 본다는 것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보는 겁니다. 경제적 감가.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가장 이런 경제적 감가를 체크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라 그랬습니다. 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어디 들어와요? 집에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예, 집에 들어왔고, 이때는 뭐를 봅니까? 기능적 감가를 봐. 설계, 설비, 디자인이라든가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을, 이걸 무슨 감가라고 한다고? 기능적 감가. 중요한 것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는 뭐 있습니까? 하니까 지 안에는 뭐 있습니까? 하니까 개라 그랬습니다. 밖에는 뭐라고요? 지지지 안에는 개라 그랬어요. 됐나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거기에 보니까 지역 분석의 의의되어 있고, 밑에 박스 한번 볼게요. 박스에 보니까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개별 분석 화살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그래,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지역 분석 되어 있고 개별 분석 내용 적어 놨습니다. 내용.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선행 분석이죠. 선행 분석. 먼저 하는 걸 뭐라 그러고? 지역 분석. 먼저 하는 것을 뭐라 그러고? 지역 분석. 그럼 이러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는데 하면 스탠다드를 알아간다 봐야 돼. 예, 대충 이제 이쪽 지역에 이용은 어떤 이용을 쓰고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인지 이런 용도, 그 다음에 획지당 또는 필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평균 스탠다드를 알아본다 보셔야 돼요. 자, 그 스탠다드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표라 그럽니다. 표. 요 표란 게 뭔데 하면 여기에 뭡니까 하면 표준적 여기죠. 표준적 이용과 그 다음에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 그리고 요게 뭔지 시행된다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먼저 하는 걸 뭐라 그러고 선행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지역 분석. 집 주위를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건데 하니까 표준적 이용이죠.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공업용인지 표준적 이용을 보고 그 다음 뭘 본다고? 가격 수준을 봅니다. 가격, 대충 가격을 본다 봐야 돼. 이해되세요? 요게 뭡니까? 선행 분석. 자, 그 다음에 후행 분석. 뒤에 할 때는 뭐 봅니까 하면 후행 분석은 이때는 개별 분석을 봅니다. 개별 분석.
자, 개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자 하니까 최입니다. 최. 이 최란 것은 뭡니까 하면 최유효용이죠. 최유효용가. 그 다음에 이때 가격은 구체적 가격을 봐요. 이때 가격은 구체적 가격을 본다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무슨 분석입니까 하면 주위의 환경 보는 것을 무슨 분석? 선행 분석. 주위의 환경 보는 것을 선행 분석. 분석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맞나요? 선행하는 게 무슨?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는데 하니까 요거 표준적 용가 가격 수준. 요게 스탠다드라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위 환경을 파악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면 직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게 뭐가 됩니까? 후행 분석. 그래서 후행 분석은 뭐가 있는데 하니까 개별 분석. 자, 직구 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자 하는데 하면 요거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을 본다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횟지당 한 3천만원 정도다 나왔으면은 너그 집은 예를 들어서 2,700이다 3,200이다 이렇게 구체적 가격을 본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있죠. 자, 요 지라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자, 지가 나오면 요 지 3개 다 끄집어내셔야 돼. 개가 나오면 개 3개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행 분석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죠. 지역 분석과 요 지는 뭡니까? 경제적 감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러면 요 세 개가 선행 분석이라 봐야 돼요. 자,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에. 예. 이해력이 빠르신 분 빨리 앞에 가고 답도 잘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 돼 있죠. 이 하나는 뭔데 하니까 이거는 개별 분석. 감가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여기는 요 세 개가 후행 분석이라 봐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먼저 행하는 것, 선행하는 것은 뭐가 되는데 하니까 선행하는 것은 지역 분석, 감가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원칙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을 통해서 얘들을 통해서 뭘 판정하고자 하는데 하면 요거죠. 표준적 용가 가격 수준. 그 다음에 후행하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구속으로 들어야 되죠. 집에 들어온 것을 뭘 한다고? 후행 분석. 후행 분석에서는 요 세 가지 하죠. 개별 분석과 감가는 기능적 감가, 원칙은 균형의 원칙을 체크함으로써 뭘 파악하고자 하는데 하니까 요거죠. 최유효용과 구체적 가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오늘 한번 들어만 보시고 공부하실 때는 그냥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면은 선지표 후 개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면 선지표 후 개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박스 안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지역 분석 되어 있죠.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 순서를 보니까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 맞나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분석 내용을 보니까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지역을 파악한다는 것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직구석에 들어온다는 것은 범위가 좁죠. 그러니까 미시적. 그러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하고자 하는데 하니까 분석 기준도 있죠. 분석 기준. 그래서 분석 기준에는 표준적 용가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파악하고자 하는데 하니까 최유효 용가. 그 다음에 이때는 구체적 가격이죠. 구체적 가격. 최유효 용이라는 게 뭐예요? 최고 최선입니다. 최고 최선. 집 살 때 어떤 집 사라고? 집 살 때 어떤 집 사라고? 그렇죠. 잘 팔리는 집. 항상 집 팔 때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을 사시면 안 되고 잘 팔리는 집을 사는 게 최유효 영향이라고 봐요. 양극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가격 원칙을 보니까 지역 분석에서는 경제적 감가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기능적 감가 되어 있나요? 균형의 원칙 되어 있습니까? 예. 자, 그래놓고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선행하는 것은 뭔데 하게 되면 요 세 가지. 선행하는 것은 뭔데 요 세 가지. 뭘 알고자 하는데? 얘들. 아시겠죠? 뒤에 후행하는 것은 뭔데 하면 요 세 가지. 뭘 알고자 하는데 하면 요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에 대해서 통해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것을 우리는 나중에는 6글자만 선, 지, 표, 후, 개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만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쉬운데 시험지가 참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거. 오늘 이 설명을 들었죠? 혹시나 36개 시험지 있으면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려. 네, 엄청 쉽게 나와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박스. 거기 보니까 조문되어 있습니다. 2조 해놓고 거기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되어 있나요? 자, 이와 같이 어떤 내용이 감칙이라는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밑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만 보시면 돼요. 박스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면은 박스에 있는 글자 그대로 나와. 마침표 하나 안 틀리고 나옵니다. 띄어쓰기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수업 마치고 이번 주 수업 마치고 휴식 2주 하죠. 2주 동안 그냥 노세요. 뭐 막 책 보려 하지 마시고 너무 그냥 노시고 크리스마스 즐기고 연말 드시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많이 노세요. 공부를 1월달부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들어놓으시면 여기 다 어디 안 가고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자, 한번 봐볼게요. 거기 보니까 조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니까 인근지역이란 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유사지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사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하니까 동일수거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일수거권. 노라도 제가 숙제 2개 준 거 있죠? 그건 하셔야 돼요. 그것만. 아시겠죠? 숙제. 혹시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숙제가 뭔지. 근데 그 사람이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 친하지 마. 네, 잊어버렸는데 잘라주세요. 학원에 좀 잘라주세요. 자,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 한번 볼게요. 자, 인근지역이란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보니까 한 지역이 있다 볼게요. A지역. 자, A지역이 있는데 이 안에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얘가 누굽니까? 이게 대상 부동산입니다.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쪽 지역의 가격 수준이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또 이런 지역이 하나 있어. 자, 이건 B지역입니다. 여긴 대상 부동산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가격 수준이 여기는 한 3천만 원 정도 돼. 근데 A지역이나 B지역이나 이 지역은 똑같이 똑같은 이 지역은 상업지입니다. 똑같은 상업지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이렇게 1급지가 있을 수가 있고 2급지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이거보다 더 작은 또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인근지역이란 것은 뭔데 하면 인근지역이란 것은 대상 부동산 요율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서도 가격 수준이 같은 요 지역, 요 지역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인근지역이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인근지역이란 것은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얘가 딱 포함되어 있어.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지역 맞습니까? 자, 우리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말을 요리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자 하는데,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가격 수준이 같다는 말을 바꿔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요게 인근 지역입니다. 요게 인근 지역이야. 그럼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입니다. 대상 부동산 없어. 그런데 용도적 관점에서 보니까 A하고 B는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상업지역. 그래서 얘는 인근 지역과 용도적 관점에서 요건 유사한 지역을 갖두는 유사 지역입니다. 지역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 동일 수거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동일 수거권이라는 것은 인근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 이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동일 수거권이라 그럽니다. 자,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문에 있는 것은 조문만 체크하시면 돼요.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뭔데 하니까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돼 있나요? 속한 지역. 맨 뒤에 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돼 있죠. 공유하는 지역. 여기에 36개 시험에서 개별 요인으로 나왔어. 36개 시험에서. 올해 시험이죠. 개별 요인이 아니고 뭡니까? 지역 요인.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맞죠? 그래 놓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자, 동일 수거권이라는 것은 어쩌고저쩌고 쭉 해놓고 맨 뒤에 보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데 돼 있죠.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동일 수거권이라 그래. 예를 들면은 요거죠. 상업지. 공장이 많으면 공업지. 주택이 많으면 주택지. 이런 식으로. 주거지. 이렇게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갖고는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인근 지역이란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서도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돼요. 이 지역을 말한다고? 인근 지역. 근데 조문에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는 말 대신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없어.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면서 얘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뭐로서? 용도상으로. 같은 상업지로서. 그래서 우리가 유사 지역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으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우리는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일 수거권이라는 것은 인근 플러스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봐야 돼. 인근 플러스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들어만. 자, 넘깁니다. 자, 355페이지 한번 볼게요. 355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감정평가 3방식 기본 원리 되어 있죠. 감정평가 3방식 기본 원리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죠. 자, 한 장 더 넘깁시다. 자, 356페이지 보니까 그 박스 보이세요? 박스 보이십니까? 356페이지 박스 보여요? 거기 보니까 3방식 조건, 그 다음에 7방법 시상가액 되어 있죠. 시상가액까지 요까지.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내가 숙제를 2개나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들어만 보시고 혹시나 또 외우고 싶은 분은 요걸 갖다가 시상가액까지만 좀 외워 주시면은 편합니다. 요거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100%죠. 시험 문제. 자, 우리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라는 게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 가치를 숫자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 그럽니다. 감정평가라 그래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제일 먼저 보시면은 제일 먼저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보는 세 가지 면이 있다 봐야 돼요. 삼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임대형 부동산을 하나 샀어. 말이야. 같이 월급 받고 같이 직장 다니는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뭐 임대형 부동산을 하나 샀다 그래. 어디에? 달동에. 와, 사람 미칩니다. 그죠? 같은 직장 생활하고 같이 돈 버는데 쟤는 임대형 부동산을 사고 나는 술 퍼마시고 옷 사 입는다고 돈 다 써보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그 친구한테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얼마 주고 샀는데 물어보겠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보이는 면하고 여러분이 친구가 임대형 부동산 샀을 때 궁금해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걸 삼면성이라고 합니다. 얼마에 샀는데 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비용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건물을 지었다면 얼마가 들었는데 요거죠.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데 여기 비용성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임대형 부동산을 20억 주고 샀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위치, 어느 위치, 또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얼마에 나왔던 건데 이래 물어봐. 보통 그죠? 물건 샀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그게 얼마에 나왔던 건데 하면서 물어보는 게 그게 시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물어보는 거 있죠. 뭐 물어봅니까? 임대형 부동산을 샀다니까 뭐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원래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수익성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보는 세 가지 면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하고 똑같아. 이걸 우리는 삼면성이라고 합니다. 삼면성. 뭘 한다고요?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삼면성. 삼면성이 한 개는 뭐가 있고 비용성. 하나 뭐가 있습니까? 시장성, 수익성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가 건축비용 이런 어떤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방식을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평가 방식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가 방식. 비용성 원리에 기초한 방식을 말한다고 원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비로 감정평가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원가 방식이라고 봐야 돼. 자, 시장성 원리에 따라서 주변의 어떤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비교 방식. 자,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수익 방식이라고 그래요. 수익 방식.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삼방식이라고 합니다. 삼방식. 다시 한 번 더. 자,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는데 건축 비용을 전제로 해서 들어갔던 비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시장성, 다른 데 어떤 부동산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걸 말한다고 비교 방식.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걸 말한다고 수익 방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삼방식이라고 합니다. 삼명성 원리에 기초한 방식 삼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원가 감정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액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료. 자, 비교 방식에는 가액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고,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 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수익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액 구하는 것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다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건축 비용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뭐란다?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저 집은 얼마짜리인데 저 집은 얼마짜리인데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을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무슨 방식을 한다고? 비교 방식.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됐나요? 이러한 3방식에는 각각의 뭐가 있더라?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고 부동산 가액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방식마다 가액 임대료가 있다 봐야 돼요. 그런데 비교 방식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안에 뭐 들어있습니까? 이 가액은 토지 가액입니다. 토지 가액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자,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부동산 가액 구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원가법이라 그럽니다. 원가법. 뭘 한다고요? 원가법. 자, 임대료 구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건 적산법이라 그러죠. 적산법. 자,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거래했던 사례와 비교한 데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그러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임대료 구하는 것은 거래 대신에 요거는 임대란 글자로 바뀝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자, 토지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는 공시, 지가, 요거는 기준법이죠. 비교법이 아니고 기준법.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요거는 수익, 환원법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것을 요걸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분석법.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7개죠. 자,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7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3방식 7방법이라고 그래요. 시험 문제 100%죠. 뭐 이거는 시험 문제 뭐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글자가 7개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요거 2글자, 요거 2글자, 그 다음에 요거 2글자, 요거 2글자, 요거 2글자, 2글자, 요래 2글자씩 마시면 돼. 자, 앞에 가볼게요. 자, 건축 비용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 그러고?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가액 구하는 것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어.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러고?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원가 적산. 원가 적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다른 임대형 부동산,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게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비교 방식에는 3개 있습니다. 가액 구하는 것이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이 있고,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가액 구하는 걸 말하고, 거래했던 사례와 비교하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 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장래에 발생할 수익을 전제로 평가하는 방식을 뭐라 그럽니까? 수익 방식.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대료 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얘는 외우가 좋아. 얘는 외우가 좋은 게 앞에가 전부 다 수익이라는 글자 붙었어. 수익성을 기초한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요거는 여러분 읽으실 때 수익 환원법 이렇게 하면 돼.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요를 읽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한 개만 더 나갈게요. 자,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에서 가액 구한 이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적산가액이라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적산가액.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나온 가액을 요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비준가액이라 그럽니다. 비준가액.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 나온 요 가액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토지가액이라 그래요. 토지가액. 수익하는 법은 역시 앞에 수익자가 나와야 되겠죠. 수익가액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걸 우리는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 같으면은 숙제 2개에서 플러스 1개 더 요까지만 딱 하면 참 좋겠는데, 욕심 같으면은 2개 다 요거 하나. 그럼 시험 문제 한 7문제 됩니다. 7문제 된다니까. 앞에 그 내가 2개라 그랬죠. 그거 요까지 하면 7문제 돼요. 손에 장을 찢은다. 7문제 안 넣으면. 진짜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공부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나라 공부는 휘발성 공부죠. 그래서 암기할 거 좀 해야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안 해오고 이해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시험 문제가 안 풀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주셔야 돼. 그 외울 때는
뭐 일부러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냥 항상 이야기했죠. 막 이미지로 외우시면 돼. 걸어가면서 친구 만나면서 술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면을 볼게요. 감정평가사는 딱 건물을 보고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면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그 어떤 면이라는 게 그게 세 가지 면입니다. 저 부동산은 건축 비용으로 평가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시장성의 원리로 비교 방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그 다음에 미래의 수익 방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이걸 말한다고 삼면성이라고 합니다.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그래서 비용성, 건축 비용으로 비용성 원리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원가 방식. 시장성 원리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비교 방식. 수익성 원리로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수익 방식. 각각의 방식마다 가액과 임대료가 있습니다. 가액, 임대료.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방식부터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하면 6개야. 그런데 우리가 토지 가액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가액은 어디 들어갑니까 하면 비교 방식에 들어가. 왜? 여기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100%죠. 예, 나중에 우리가 계산을 한번 풀어보겠지만은, 작년에 이거 나왔고, 올해지, 올해 이거 나왔고, 작년에 이거 나왔고, 얘들 한 해씩 바꿔가면서 나와. 시험. 예? 이번에 임대사, 거래사례죠. 임대사례는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액 임대로 가는 것이 있는데, 비교 방식에서는 토지 가액 들어간 게 한 개 더 있음으로 해서 이걸 7개가 나옵니다. 7개 방법.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러고? 원가법. 원가 방식에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이걸로 하지 마시고 그랬던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방식에서는 그랬던 사례. 이런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상부동산. 여기에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입니다. 자, 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세 가지 면을 봤을 때 얘는 시장성의 비교 방식으로 평가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얘하고 똑같은 물건이 얘가 거래가 한번 됐어. 거래되었던 사례부동산입니다. 이 원리죠. 비교 방식이라는 것은 거래했던 사례부동산을 가져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럽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래 사례가 붙은 거예요. 만약 임대료 같으면은 여기에 임대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임대 사례라 보시면 돼요.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됐나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내가 참 이래 분필로 참 한 번 더 적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래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난 벌써 여러분이 왜 왔을 거라 생각해. 벌써 나는 왜 왔을 거라 생각해. 자, 원가 방식에 가액 구하는 건 뭐라 그럽니까?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자,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 그 다음에 사례 비교법. 자,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 지가 얘는 기준법이야. 기준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요거는 환원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건 뭐가 됩니까? 수익 분석법. 빵꾸로도 시험 문제 참 잘 놉니다. 빵꾸. 시험 문제 빵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 빵꾸, 여기 빵꾸, 뭐 이렇게, 여기 빵꾸 이렇게. 그렇게도 잘 나와. 됐나요?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걸 뭐라 그러고?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요 가액을 뭐라 그러고? 적산가액. 요 가액을 뭐라 그러고? 비준가액. 요 가액을 뭐라 그러고? 토지가액. 요 가액을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적산가액, 비준가액, 토지가액, 수익가액. 됐나요? 자, 좀 쉬고. 쉬는 시간에 좀 한번 더 봐놓으세요. 좀 쉬겠습니다.